그래서 원래 지난 시간에 그 능동추론의 수학 철학 세션에서 원래 확률과 정보 그리고 자유에너지 주제로 발표하려고 했었는데요. 워낙 이 해당하는 파트가 좀 길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따로 이렇게 떼서 한 시간을 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꽤 양이 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좀 압축해서 좀 지루하지 않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집중 잃지 않도록 좀 유념하시고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는 확률에 대한 기본 이론, 확률론 기본 이론과 두 번째는 이제 정보 이론, 세 번째는 이제 자유에너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교과서 내용 플러스 조금 더 조사한 내용 바탕으로 설계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았고요. 먼저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 정도를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확률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를 굴릴 때 1에서 6의 면이 나올 확률을 소위 6분의 1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래 고전적인 철학이나 고전적인 수학에서는 사실은 이 진리값이라는 것을 0 또는 1의 두 가지 값만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짓이면 0, 참이면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 주사위를 굴렸을 때 이 주사위의 면이 1이다라는 명제는 참이면 1, 거짓이면 0.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0과 1만 이제 우리가 부여를 하게 되면 사실 세상에 대해서 유용한 지식들을 잘 다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사위와 같은 경우도 1에서 6의 면이 어 네,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분의 1이라고 확률을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그럴듯하기 때문에 어떤 명제에 대해서 참, 거짓 두 개만 부여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확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건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진리값을 일반화했다. 그래서 일반화된 논리학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해석이 이제 완벽한 주류 해석이긴 한데요. 근데 완벽하게 이제 또 어 이제 장악하고 있는 그런 해석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굉장히 유용하고 공학의 대부분은 이 해석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 해석 방식을 채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이란 0부터 0과 1이란 두 개의 진리값이 아니라 그 사이의 모든 실수값으로 어떤 명제의 논리적 가능성을 확장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논리 체계로서 확률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확률이라는 것이 저번에 이제 대수학이라는 걸 좀 소개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대수학이 뭐였냐면 어떤 집합과 그들에 대해서 어떤 연산을 줄 때 그들이 만족하는 관계로 유용한 정리를 찾아내는 것이었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추상대수라는 것은 그것들이 만족하는 공리만 뽑아내서 우리가 왜 전에 어떤 루미큐브 하나만 두고 이야기했을 때 그 루미큐브가 만족하는 공리를 뽑아내면 그 공리로부터 정말 기괴한 형태의 큐브의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확률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만족하는 공리를 뽑아내고 그 공리로부터 다시 접근을 하는 게 일반적인 수학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기본적으로 대수학에서 확률 공간이라고 해서 세 가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종류를 모아놓은 샘플 스페이스, 그리고 그것들의 논리적인 가능한 부분 집합들의 일부분을 담아놓은 이벤트 스페이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확률을 부여하는 probability measure라는 측도라는 무언가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족하는 공리는 몇 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세 가지만 존재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제 기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굉장히 좀 무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직관적인 개념들이다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이제 이벤트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 동전 하나를 던지는 걸 예시로 드릴게요. 그래서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헤드 아니면 테일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샘플 스페이스는 H와 T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 H만 나오는 것, T만 나오는 것, 또는 H 또는 T가 나오는 것. 그 모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벤트 스페이스가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여기서 non negativity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probability measure는 이 네, 이벤트 스페이스의 원소에 취해주는 함수인데요. 얘는 항상 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확률은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체 샘플 스페이스 이 H와 T로 구성된 이 샘플 스페이스는 사실 이 이벤트 스페이스의 원소거든요.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H 또는 T가 나오는 사건은 사실 전체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전체 사건에 대한 확률은 항상 1을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유닛 메저여야 된다.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사실. 0 이상의 진리값을 부여해야 되고 전체는 항상 1을 줘야 된다. 이 세 번째가 조금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도 사실 굉장히 단순한 건데요. 만약에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뭐 개수만큼 있어서 걔네들에 대해서 교집합이 만약에 공집합이라면, 다시 말해 이 H와 T 같은 집합들인 거죠. 이 둘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잖아요. 그렇죠? H 집합과 T 집합은 교집합의 공집합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둘에 대해서 만약에 교집합이 공집합인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 각 집합의 합집합의 확률은 각 집합의 확률의 합과 같다. 사실 이럴 이유가 없어요. 전에 선형대 수학에서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얘네들은 아주 특수한 조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자연스러운 조건이에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이 돼서 시그마 애디티비티라는 걸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공리에 의해서 헤드가 나오는 사건의 확률은 0 이상이고 테일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은 0 이상이다. 그리고 전체 사건은 어, 이건 아마 밑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전체 사건은 1이다. 네, 2에 의해서. 그리고 두 집합은 교집합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네, 얘네들은 그 합과 같다. 이것도 3을 쓴 거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제 공리가 굉장히 직관적인데 이게 확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공집합의 확률이 0이다라는 걸 증명하세요라고 하면 이걸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쓸 수 있는 레고 블록의 종류는 이 세 가지의 공리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어떤 A라는 사건이 이 이벤트 스페이스의 원소라고 하면 이 A와 당연히 A의 교집합은 항상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항상 공집합이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정의상 집합론의 정리상 사용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은 또 전체 집합이죠. 그래서 항상 1입니다, 확률은. 근데 이제 이 둘이 교집합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이 확률의 합과 같아야 되고 따라서 A의 여집합의 확률은 1 빼기 A의 확률이다. 그래서 만약에 A가 전체 집합이면 네,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1 빼기 1은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아주 단순한 직관적인 가정만으로 사실 확률이 정의가 되고 그것으로 바탕으로 사실은 공집합의 확률이 0인 것을 미리 정의하지 않아도 이 세 개의 공리로부터 도출이 된다라는 걸 제가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 이제 probability measure 중에 이 conditional measure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는 위에 삼각형 이렇게 한다는 게 이제 정의한다 내지는 denote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measure에 대해서 만약에 B와 A의 measure는 A의 measure분의 A와 B의 교집합의 measure입니다. 그래서 이 B와 A는 전체 A라는 교집합에 대한 measure에 대해서 A와 B의 교집합에, 그래서 핑크색의 영역, 동그라미 영역 중에 이 빨간색의 영역의 비율을 이 컨디셔널 메저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이 분모가 0이 되게 되면 정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확률을 이런 확률적 공리를 활용해서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필요할 때가 있긴 한데 이것을 사실은 대부분 쓰지 않고요. 우리는 소위 확률 변수,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걸 정의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랜덤 베리어블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 랜덤 베리어블은 방금 보셨던 이 시그마라는 샘플 스페이스를 우리가 아주 다루기 쉬운 자연수나 실수와 같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잴 수 있는 메저러블한 스페이스로 근사를 시키는 함수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한다면 사실 이 시그마라는 샘플 스페이스가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연수나 실수로 대응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 주사위를 그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앞뒤, 뒤앞, 뒤뒤 이 네 가지의 경우가 발생 가능하겠죠. 이때 확률 변수라는 것은 이것들 중에 앞면이 나오는 횟수와 같이 이런 우리가 세는 행위로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앞면이 2개가 있기 때문에 2, 앞면이 한 번씩 나오면 1, 한 번도 안 나오면 0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확률 변수가 그럼 왜 좋냐? 말 그대로 일단은 사실 편하기 때문입니다. 왜 편하냐면 이 확률 분포를 우리가 정의하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확률 분포도 결국에는 이렇게 정의된 measurable space에서 0부터 1까지의 진리값으로 대응을 시켜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방금처럼 샘플 스페이스를 어떤 우리가 알기 쉬운 measurable space로 옮기고 그렇게 되면 probability distribution을 통해서 measurable space에서 0부터 1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동전을 예시로 들면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HHH, 뭐 HHT 이런 식의 8가지의 가능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앞면이 나온 횟수로 우리가 확률 변수를 대응을 시킨다면 그 확률 변수로부터 도출되는 확률을 우리가 정의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시그마라는 샘플 스페이스로부터 바로 확률을 대응시키는 공리적인 프로비티 메저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연수나 실수와 같은 measurable 스페이스를 한번 보내주고 거기에 의해서 유도되는 확률 식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리상에서는 이 방향이고요. 이 방향이고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확률 변수를 활용한 것은 이 방향입니다. 네, 이 방향. 그래서 결국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 스페이스를 우리가 알기 쉬운 공간으로 보내서 이야기를 하냐 아니냐 그 두 가지의 차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아주 사실 단순한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이런 확률 분포를 이제 대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확률이라는 건 원래 어 네, 당연하게도 1 보다 크면 안 되고 0 부터 1 사이여야 되는데 이렇게 1 보다 큰 상황이 생기죠. 그 이유는 사실은 사실 랜덤 베리어블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 프로버비티 디스트리뷰션을 유도를 해줄 때 여기에 있는 이 값이 포인트 와이즈하게는 사실은 공집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확률 변수가 지금 어 어떤 값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확률이 0이 찍히는 이유는 사실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게 어떤 샘플 스페이스에서 공집합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 어떤 구간에서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 샘플 스페이스가 이야기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포인트 와이즈하게는 계산이 불가능하고 적분을 통해서 정의를 하는 것이죠, 사실.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리적인 측면 그리고 랜덤 베리어블을 왜 사용하는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유도된 분포는 또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언어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덧셈 규칙, 곱셈 규칙, 그리고 베이즈 정리 이런 것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세 가지 공리로부터 네, 정리이기 때문에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에디션 룰 같은 덧셈 정리에서 A 합집합 B의 확률이 왜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빼기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인지를 증명하세요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써 놓은 것처럼 증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수학과에서 다루는 이제 문제고요. 이런 식으로 "이걸 증명하세요."라고 하면은 아까 있던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유도되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A 합집합 B는 3 번의 규칙에 의해서 A의 확률과 B 빼기 A의 확률의 덧셈이죠. 왜냐하면은 A와 B 빼기 A는 집합론의 이제 규칙상 교집합이 공집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집합이 A 합집합 B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또 확률 B는 B 빼기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의 합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대입을 해 주면 네, 이 식이 유도가 되죠. 그래서 항상 이 덧셈 규칙을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곱셈 규칙 같은 경우는 사실 증명이라기보다 정의로부터 당연히 파생되어야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의의 조건부 확률 컨디셔널 메저는 이런 식으로 아까 정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만약에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러한 곱셈 규칙이 네, 유용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이 조건부 확률의 조건부 측도에 이제 시메트리가 있는데요. 만약에 PA바 B가 PA면 PB바 A는 PB를 만족하고 또 이거는 PA 교 B는 PA 곱하기 PB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와 B가 이제 독립이라면 B와 A도 독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명이 방금에 있었던 이 조건부 확률의 이제 정의에 의해서 트리비얼하게 유도가 되고요.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조건부 확률이 의미하는 것은 일종의 인과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어 B바 A가 있고 PA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B와 A 사이에 인과적 혹은 연관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B가 일어나서 A가 발생할 확률과 B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상관하지 않고도 A가 일어날 확률을 쟀을 때 그 두 개의 차이가 없다는 거는 사실은 이 B에 의해서 A가 일어나거나 적어도 A와 B 사이의 인과적 효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사실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어소시에이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연관관계의 정도라고도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베이즈 정리 같은 경우도 아까 보여드렸던 이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바로 유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A와 B가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재밌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프라이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만약 A에서 B가 일어났다라는 어떤 이런 일방향의 인과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이 주어진 결과인 B를 보는 것과 상관없이 이 원인에 대한 분포
사전 분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likelihood는 주어진 지금 원인의 샘플마다 이 A 하나하나에마다 각각의 결과가 나올 그럴듯한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도, 말 그대로 가능한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evidence라는 거는 사실은 이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것들을 A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해 준 겁니다. 이거는 사실 또 정의상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베이지 정리 실제 풀 때는 이 PB라는 게 주어지지 않고 이 분자에 있는 P 바 A 곱하기 P A를 모든 A에 대해서 적분을 하거나 이제 서메이션을 취해 주죠. 네, 그것이 의미하는 건 사실은 이 likelihood가 주어진 prior set에 대한 평균인 것입니다. 여기에 시그마 하나 씌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evidence는 사실은 이 주어진 prior set에 대한 likelihood의 평균이에요. 왜냐면 여기다 sum 취하면은 PA를 각 PB 바 A에 곱한 거기 때문에 이 likelihood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evidence를 이 prior에 대한 네, 주어진 이 B라는 관측 결과의 적합도라고 사실 해석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서프라이즈의 반대에 해당하는 사실 익숙함의 의미, 모델의 적합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어의 적합도, 이 주어진 관찰 결과 B를 설명하는 적합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테리어는 말 그대로 그 역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요. 역방향의 인과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만약에 B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 A가 얼마나 각각이 그럴듯한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관관계 정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이 A와 B는 사실은 물리적인 대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선후 관계나 뭐 이런 한 방향의 관계는 아니고 사실 어떤 기능적이고 수학적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A와 B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두 개의 사건이고 그 두 사건 사이의 연관 관계를 표현하는 어, 관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 질문이 드실 수도 있는 게요. 앞서 이 곱셈 규칙과 덧셈 규칙 같은 경우는 어떤 이벤트 스페이스의 서로 다른 두 사건 혹은 그냥 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사실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확률 변수로 이 이벤트 스페이스에 있는 이벤트들을 확장해도 되는가? 근데 놀랍게도 이 확률의 공리에 따르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 네, 랜덤 베리어블로 이거를 확장을 해도 네, 이 정리들이 다 만족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수학의 이제 결과이기도 하고요. 확장 가능성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확률 변수도 결국에 그 두 개를 정의하는 순간 이 둘이 가능한 조인트 이제 이벤트 스페이스를 사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인트 X와 Y가 가능한 라지 X, 뭐 라지 Y 이런 두 개의 이벤트 스페이스에 이제 가능한 모든 곱, 그래서 x1, y1, x2, y1, x2, y2 이런 모든 사실 이벤트를 확장을 해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랜덤 베리어블이 사실 그런 확장된 이벤트 스페이스에서 부분 집합으로서 사실은 네, 그 이벤트 스페이스의 원소로서 사실 작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의 표기하는 표기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들을 이 베이지 정리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아까도 해드렸다시피 이 애초에 이 확률값이 0인 것은 이 분모로 올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베이지 정리를 일반적으로 이제 예제를 들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통계 함정이라고 해서 이제 이 P, B바 A는 P, A바 B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어떤 안전띠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연관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둘 사이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전띠를 한 것을 A라고 표현을 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B라고 표현을 했을 때 네, 이 B바 not A가 0.4 그래서 사망했을 때 안전띠를 안 맨 확률이 0.4라고 하면 이제 네,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사망했을 때 안전띠를 맨 확률 P, B바 A는 네, A바 B는 뭐 0.6 이렇게 되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안전띠를 맬 확률이 0.95고 사고로 사망할 확률을 0.0001이라고 가정하면 사실은 안전띠를 맸을 때 사망할 확률은 네,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사망했는데 안전띠를 안 맨 게 0.4고 사망했는데 안전띠를 맨 게 0.6이면 안전띠를 매도 어차피 사망할 확률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통계의 인과적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거기서 빠져나가려면 이런 프라이어와 에비던스를 가지고 실제 계산을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PA와 PB를 활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실제로 안전띠를 맬 때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0.0000 네, 63 아주 낮은 확률인 것이고요.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사망 확률은 0.0008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어느 정도 베이지 정리와 관련된 부분도 조금 유용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확률 그래프 모델이라는 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확률 그래프 모델이란 건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아까 이제 베이지 정리에서 이 x, y 이런 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사실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요. PGM이라고 줄여서 약자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PGM이라는 거는 이 확률 변수들의 조건부 독립 혹은 조건부 종속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소개해 드렸던 이제 참고 자료에서도 어떤 네, 단순히 어떤 결합된 확률 분포를 그냥 표현하는 표기법이에요. 네.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마코프 체인이라는 걸 예시로 한번 갖고 왔는데요. 마코프 모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로 직전 상태에만 의존을 한다라는 아주 단순한 가정이라고 그때 소개를 잠깐 드렸었어요. 그래서 마코프 모델의 오더 1은 이런 Px1, x2, x3 이런 쭉 1부터 t까지의 t개의 랜덤 베리어블들이 이렇게 바로 직전의 노드에 의해서만 인과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가정을 한 모델인데요. 이때 이 t개 전체의 노드의 확률 결합 확률 분포는 바로 자기 직전 것만 이렇게 의존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x1은 자기 직전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프라이어고, 이 px2의 사실 조건부 이제 확률은 x1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x2바 x1이고요. 또 x3는 x3바 x2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 것에만 의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파이는 이제 시그마 대신에 곱셈을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t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쭉 묶어 놨다, 이 곱셈을 묶어 놨다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마코프 체인이 오더 2면은 바로 자기 직전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직전 것. 그래서 두 가지. x3 같은 경우는 x1과 x2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로 표현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1과 x2는 자기 직전에 연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x1, x2의 결합 분포와 x3는 x1과 x2에 대한 의존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분포 x4는 x2와 x3 이렇게 받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 확률 분포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이제 PGM은 아주 직관적인 이 그래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하나하나가 조건부 확률 라이클리후드 모델을 표현하게 됩니다. 아주 유용하죠. 네. 그랬을 때 사실 두 번째로 많이 우리가 이제 능동추론에서 다루게 될 PGM은 마르코프 블랭킷입니다. 그래서 마르코프 블랭킷은 기본적으로 어떤 노드 i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마르코프 블랭킷이라는 것은 어떤 노드 i의 마르코프 블랭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코프 블랭킷은 여기 써 있는데요. 어떤 i번째 노드에 대해서 다른 모든 노드에 대해서 조건부 독립을 만족시켜주는 가장 작은 노드의 집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코프라는 게 일반적으로 어 기본적으로 어떤 노드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제 영향을 줘야지 다른 데에 대해서는 조건부 독립인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x3는 x2를 벗어나선 조건부 독립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x3바 x2바 x1은 그러니까 x3바 x1, x2는 x3바 x2죠. x1은 사실 의존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x1에 대한 의존도는 x2가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x1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마르코프 블랭킷 같은 경우도 어떠한 이 블랭킷을 지나가면 이 블랭킷 자체가 인과적인 효력을 다 받아주고 그것들을 자신한테 다시 뿜어주기 때문에 자기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xi의 마르코프 블랭킷은 그 마르코프 블랭킷 바깥에 대해서는 의존하지 않고 조건부 독립을 유지시켜준다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이게 재미있는 것이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일단 첫 번째 차일드 노드고요. 그래서 xi의 차일드는 예로부터 인과적 효력이 방향이 시작되는yn과 yn 이런 얘들이고요. 페런츠는 x1의 직접적인 부모 노드입니다. 그래서 u1, um 뭐 이런 것이고요. 코페런트는 자신의 차일드의 이제 페런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와이프 혹은 허즈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페런츠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G1J, 뭐 GNJ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코프 블랭킷은 네, 이 차일드 노드, 페런츠 노드, 코페런츠 노드의 합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 말고는 이 xi라는 i번째 노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인과적 효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다 이 마르코프 블랭킷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마르코프 블랭킷 제외한 노드들에 대해서는 사실 당연하게도 조건부 독립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어떤 충분 조건만 보게 된다면 이 xi가 나머지 i번째 노드를 전부 다 제외한 나머지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조건부 이런 사실은 이런 네, 이 포스테리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이 정의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u, z, y를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묶어서 생각을 하고 나머지를 o라는 베리어블로 묶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마코프 모델에 의해서
얘네들이 others에 해당하는 O에 대한 노드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있게 돼서 생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페런트 노드와 자신의 차일드 노드에 대한 페런트 노드의 라이클리후드 모델들의 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i번째 노드의 마르코프 블랭킷에 대한 확률이라고 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i번째 노드에 대해서 다른 모든 노드들이 이 i번째 노드에 주는 인과적 효력은 사실은 이 마르코프 블랭킷만 고려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르코프 블랭킷은 이렇게 인과적으로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인과정이 망해서 이 i번째 노드에 직접적인 인과적 효력을 주는 가장 최소한의 노드의 덩어리, 마코프 블랭키 그런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들은 사실은 정의상 바로 계산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라기보다는 바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차일드 노드, 페런트 노드, 코페런트 노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코프 블랭킷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통계적인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한 어떤 기능적이고 수학적인 정의라는 면에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막을 이룬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냥 확률 변수들의 관계를 표기하는 표기법이자 아주 특수한 관계에 대해서 표현하는 어떤 이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셀의 관점에서는 인터널 스테이트를 어떤 확률 변수로 변수화하고 어떤 바깥의 히든 스테이트를 이렇게 p로 어, 이제 확률 변수화를 한다면 이 중간에 있는 이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한 것들을 마르코프 스테이트, 블랭킷 스테이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랭킷 스페이스가 이 외부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로부터 인터널 스테이트에 영향을 줄 때 히든 스테이트와 인터널 스테이트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조건부 독립을 유지시켜 준 채로 이제 정보를 사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바로 블랭킷 스테이트, 마르코프 블랭킷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두뇌의 관점에서는 세상에 있는 외부적인 히든 스테이트들과 우리 두뇌에서 발생하는 인터널 스테이트 사이에 조건부 독립을 유지시켜 주면서 이 센세이션과 액션 스테이트가 매개를 해주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마르코프 블랭킷이자 인과적 효력을 받아주는 네, 인과적인 효력을 받아주는 마르코프 블랭킷입니다. 네. 그랬을 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PGM에서 화살표가 사실은 이제 라이클리후드 모델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조금은 이제 결국에는 이 PGM이라는 것은 모든 확률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그 확률 분포를 어떻게 쪼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쪼개기로 모델링할 것인가를 사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X와 Y에 대한 인과적인 관계를 이제 뽑는다고 한다면 X에 대한 프라이어와 Y바 X에 대한 어떤 라이클리후드를 쪼갤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두 개를 이제 곱하면 PXY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두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다 생각해 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우측 상단의 예시도 1번의 PX라는 그 프라이어, 2번 같은 경우는 X와 G에 대한 라이클리후드, 3번 같은 경우는 G의 프라이어. 그럼 이 세 개를 전부 다 곱하면 PXY G라는 전체 세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한 결합 분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인과적인 효력을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 하겠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좌측 하단의 경우에도 PX라는 프라이어와 PY 바 X라는 라이클리후드, W 바 X라는 라이클리후드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X, Y, W라는 세 가지의 인과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쪼개고 인과적 효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이 팩터 그래프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팩터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 PX나 PY 바 X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고정돼 있지 않고 계속 이제 바뀌면서 실제로 우리 두뇌에서도 계속 변하는 어떤 분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추론을 하고는 추론 문제에서 팩터 그래프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확률에 대한 기초 내용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아까, 네네. 아까 마지막에 팩tor 그래프가 계속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 네네. 실제 뇌에서도 마코 블랙캣이라고 하는 게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그 말코프 블랭킷이라는 거는 표기법이다 보니까 뭐 그게 확률 변수 자체가 물리적으로 이제 대응이 되는 게 변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말의 의도는 이 일반적인 추론의 문제에서는 이 PX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불완전합니다. 이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통해서 역방향의 어떤 계산을 통해서 이 Y를 가지고 계속해서 X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 주는데 그런 문제가 이제 뒷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이 팩터 그래프가 표현하는 이 표기는 맞는데 이 실제로 이것들이 계산에서 사용되는 의미하는 그 빌리프 자체는 업데이트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고정되지 않은 어떤 추론의 문제에 있어서 고정되지 않은 것이다라는 점에 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네. 일단은 정보 이론도 비슷하게 한 4 가지 정도의 주제로 좀 구성을 해 보려고 했고요. 네. 네, 정보 이론에서는 사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게 엔트로피라는 이제 개념입니다. 엔트로피가 사실은 무엇이냐면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measure인데 uncertainty를 measure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무엇의 uncertainty냐라고 한다면 어떤 확률 변수가 주어지고 그 확률 변수에서 파생된 probability distribution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공리적인 관점에서 사실 생각을 해 보면 굉장히 직관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이 불확실하다라고 말할 때 그 불확실하다는 것이 만족하는 최소한의 논리적인 구성, 공리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은 어떤 확률 분포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변해야 돼요. 어떤 정수값으로 퀀타이즈돼서 어떻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유리수 값으로 어떤 빈 공간이 있으면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매끄럽게 변할 수 있는 어떤 값이라는 거죠. 굉장히 직관적인 사실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몰라서 n개의 사건이 가능하고 그 n개의 사건 각각에 대해서 n분의 1이라고 부여를 했을 때 그 n분의 1이라고 유니폼하게 우리가 분포 그 확률을 부여한 것을 그것의 불확실성을 AN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n개에 대해서 동일하게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정의한 이 AN이라는 것이 이 사건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불확실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면은 5개 그러니까 주사위가 4 면일 때보다는 6 면일 때가 그 확률 분포가 더 불확실할 거예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4개 중에 하나보다는 6개 중에 하나가 사실 더 불확실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직관적인 정의입니다, 사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동일하게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각 사건에 대해서 유니폼하게 확률을 부여했을 때 그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개수에 따라서 모노토닉하게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도 아주 직관적입니다. 합성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x1부터 xn까지 n개의 확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률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 n개 중에 첫 번째 k개를 하나의 사건으로 뭉뚱그려서 합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 발생할 수 있는 x1부터 xk개까지의 그 확률들을 다 더해서 이 w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x1부터 xn까지의 사건을 어떤 w1부터 wr까지의 r개의 사건을 이렇게 쪼갤 수가 있고 이 각각은 이 n개를 적절히 이제 파티션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r개로 다시 재분배한 셈인 것이죠. 그랬을 때 이 p1부터 pn개까지의 불확실성은 이 w1부터 wr까지의 불확실성에다가 이 w1이 지칭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의 조건부로 이렇게 발생을 하겠네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h1이라는 h1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확률 곱하기 이 P1 그러니까 over W1 뭐 쭉 해서 PK over W1 그래서 이 W1이 발생했을 때 X1이 발생할 확률, XK가 발생할 확률 이것들은 이렇게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그런 확률 분포의 불확실성에 이 W1이라는 전체 그 사건을 곱한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이라는 확률 분포의 불확실성은 이 첫 번째 것과 뒤에 2개를 한 번에 뭉쳐서 2분의 1과 2분의 1이라는 두 가지의 사건의 확률 분포의 불확실성 더하기 이 두 번째 거를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네. 이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할 확률 곱하기 그것이 발생할 조건부 확률의 분포의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임의로 나눌 수 있는 절대적인 규칙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사실 레이블링을 다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사위를 어 이거는 예를 들어 비가 올 확률이라고 했을 때 비가 오는 사건은 우리가 임의로 비가 온다 안 온다라고 나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임의로 조작을 해도 사실은 결국에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사건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변동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규칙을 사실 컴포지션 로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이 세 가지의 공리 혹은 우리의 직관적인 사실을 표현하는 유일한 표기가 네, 이 마이너스 서메이션의 PLNP라는 정의가 사실 증명이 됩니다. 이 폼이 유니크해요. 왜 유니크하냐? 일단은 이 증명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엔트로피 폼이 유일하다라는 점은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일단은 이 h라는 것이 네, 연속 함수라고 우리가 첫 번째 조건에서 정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유리수의 버전으로 이 확률을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유리수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을 자연수로 이렇게 분모를 최소 공배수로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네, 만들어 준 다음에 어떤 그것들로 나눠줘서 각각을 이렇게 유리수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얘네들을 AN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9분의 3, 9분의 4, 9분의 2라는 확률이 있다면 얘네들을 사실 아주 최소 단위 3, 4, 2 이렇게 쪼개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 얘네들 각각에 대해서 일어날 확률인 H9, 각각이 9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할 그 분포의 불확실성은 사실은 이 9분의 3, 9분의 4, 9분의 2로 묶은 다음에 이 9분의 3의 확률로 이 첫 번째 청크가 일어날 확률, 9분의 4의 확률로 이 두 번째 청크가 일어날 확률, 그 확률의 불확실성, 세 번째 청크의 이 두 가지 사건이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분포의 불확실성의 합과 다 똑같겠죠. 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얘네들을 우리가 굳이 9분의 3, 9분의 4, 9분의 2라고 세 개의 청크로 나눌 게 아니라 얘네들을 사실은 최소한의 그 ni로 만들고 하나하나를 1, 2, 3, 4, 5, 6, 7, 8, 9, 9개의 사건으로 우리가 리레이블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9개에 대해서 똑같이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9분의 1, 9분의 1, 9분의 1이라고 묶은 것의 불확실성, 그것이 A9죠. 그 A9를 표현하는 그 불확실성은 사실은 이렇게 청킹을 한 다음에 각 청크마다 아까 3번 조건에 의해서 조건부로 발생할 수 있는 그 확률 분포들의 불확실성을 이렇게 더해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면 아까 네, 3번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그거를 네, 임의적으로 확률을 그렇게 넣을 이유가 없고 새롭게 그것을 합성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좌변에 있는 것들을 다 동일한 최소 사건으로 n분의 1로 다 통일시켜주고 그것들을 우리가 임의로 뭉쳐준 다음에 그 뭉쳐진 것에 대해서 조건부로 우리가 사실 불확실성을 더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임의의 PI, PN 이런 분포에 대해서 그것의 불확실성과 각 확률에 대한 그 AN에 대한 사실 이거 보시면은 얘네들 자체가 A3, A4, A2죠. 왜냐면 최소 사건에 대해서 그냥 개수를 더해준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개수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NI를 모든 것에 대해서 통일을 시켜서 M이라고 해주면 네, 그렇게 되면은 이 NI가 M이 되고 n개에 대해서 이제 m개를 더하기 때문에 우변에는 mn 그리고 좌변에 있는 hp1부터 pn은 전부 다 같기 때문에 an이 되게 됩니다. n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a라는 어떤 불확실성 모두 다 유니폼하게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때 유니폼한 정도로만 안다라고 하는 유니폼 분포의 불확실성은 an 더하기 am은 mn을 만족하는 이 조건식이 나오죠.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이 식을 만족하는 유일한 연속 함수는 이 로그 함수밖에 없습니다. 로그 함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상수 k에 대해서 이 k에 대해서 양수 k에 대해서만 이제 이제 유니크합니다. 그랬을 때 이 a를 다시 아까 구했던 이 식에 대입을 해주시면요, h는 항상 이 마이너스 k의 서메이션의 pi, ln pi밖에 안 나와요. 네. 그렇게 돼서 사실 이 어떤 p1부터 pn이라는 분포의 불확실성은 항상 그 이 마이너스 k의 서메이션의 pi, ln pi 이런 텀의 서메이션으로 정의가 되고요. 결국에는 사실 이것들을 평균으로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서메이션의 pi를 평균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 ln pi의 사실은 평균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마이너스 ln pi는 i번째 사건이 일어날 i번째 사건의 마이너스 ln pi거든요.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사실은 지금 엔트로피가 뭘 정의하기 위해서 정의한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분포의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면 이 분포의 불확실성이 어떤 것의 평균이라면 사실 이 어떤 것은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을까요? 엔트로피가 아니라 사건의 엔트로피인 거예요. 사건의 불확실성인 겁니다. 사건의 불확실성의 평균이 엔트로피인 거예요. 이렇게 폼을 바꿨을 때. 그래서 이 마이너스 LMPI는 i번째 사건의 불확실성이에요. 근데 불확실성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쉽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셀프 인포메이션이라고 방금 보여드렸던 i번째 사건의 셀프 인포메이션 내지는 사건의 불확실성, 사건 하나의 불확실성은 불확실성을 말 그대로 uncertainty를 표현하고 있고 한 사건의 surprise를 표현하고 있고 한 사건의 self information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사건 small x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엔트로피라는 거는 그 한 사건 small x가 아니라 그 사건이 전체 가능한 모든 분포,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해서 사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 모든 자기에 있는 self information의 평균이 바로 엔트로피인 것이죠. 그래서 얘는 어떤 확률 분포
내지는 가능한 이벤트 스페이스에서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사실은 expected information이고요. expected surprise고 expected uncertainty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전체 이벤트에 대해서 정의된 개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금요일 이제 새벽에 칼프스턴 교수님이랑 이제 맥스웰 웹스테드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컴퓨테이셔널 유로 피노메놀로지 스터디라는 데서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우연히도 저번 주 금요일에 이 서프라이즈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기념비적인 것 같아서 이것들을 한번 캡처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혹시 엔트로피에 대해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었는데 사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엔트로피는 사실 굉장히 직관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확률 분포에 대해서 굉장히 연속적으로 불확실성을 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똑같이 모르는 n분의 1로 유니폼한 분포에 대해서는 발생 가능한 사건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불확실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그 확률이라는 것, 그 사건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임의로 배분하는 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사실은 맞지 않겠죠. 사실 굉장히 주관적으로 우리가 배분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컴포지션을 해서 다르게 배분을 하고 다시 이름을 지어줘도 그 불확실성의 정도는 항상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정의를, 이 세 가지 직관을, 사실 공리를 만족하는 유일한 폼이 이 마이너스 k 서메이션의 pi ln pi라는 것이고요. 이제 수학자들이 이것들을 조금 더 연속된 버전으로 이제 일반화한 것이 사실은 이런 마지막에 이제 제가 소개드렸던 이 자기 정보의 평균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생략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사실은 확장이 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네. 그 폼을 봤을 땐 직관적이지 않지만 사실 이것이 직관적인 것으로부터 도출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유용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합 분포의 엔트로피인데요. 그래서 조인트 엔트로피는 이 x, y 두 개의 엔트로피는 말 그대로 그 x, y 전체에 대한 확률 변수에 대해서 사실은 이걸 벡터로 또 표현하게 되면 이 x, y를 하나로 묶으면은 더 큰 x로 표현해서 사실 기존에 알고 있는 엔트로피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굳이 그 확률 변수 두 개가 좀 결합이 됐다는 걸 강조하려면 이렇게 x, y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이 x바 y의 엔트로피인데 이건 이제 y에 대해서 평균만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x, y 모두에 대해서 사실은 확률 계산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모든 그 오해나 좀 나중에 나오는 이제 텀들에 대한 그 계산식에 좀 오해가 생기는데요. 이게 엔트로피라고 해도 엔트로피가 결국에는 어떤 네, 결합, 이 하나의 x나 y 둘 중 하나가 아니라 x, y 모두에 대해서 지금 확률 계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재미난 정리는 이 h바 x, hx바 y는 hxy 빼기 hy라는 이 식인데요. 이건 한번 여유가 되신다면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자명하죠, 사실. 왜냐면 hx바 y에서 사실 hy 뺀다는 거는 뭔가 그 베이스 정리에 의해서 뭔가 텀이 생략되고 약분되는 게 보이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정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어, 두 사건의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거를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알려면 이 스페시픽 뮤추얼 인포메이션인 걸 아셔야 되거든요. 이 스페시픽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정의상으로는 로그 pxy 오버 pxpy인데 이걸 또 풀어서 쓰면 로그 py 바 x 오버 px 혹은 로그 px 바 y 오버 px입니다. 이게 사실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네,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이 셀프 인포메이션 있죠. 네. 어떤 사건 x의 사실 이거 이제 로그 이제 풀었으면 빼기잖아요. 그래서 셀프 인포메이션의 차이예요. 서프라이즈의 차이고 언설튼티의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x바 y라는 사건의 셀프 인포메이션과 x 혼자만 발생하는 사건의 셀프 인포메이션의 차이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네, 사실 마이너스 텀이 있기 때문에 y만 일어난 거 빼기 x가 일어난 다음에 y가 일어난 사건의 그 서프라이즈의 차이이기도 하죠. 셀프 인포메이션의 차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정보적으로 얼마만큼 도움을 주는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매저가 높다면 인과적인 효력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 인포메이션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는 x가 주어졌을 때 y를 추론하는 게 훨씬 더 그 인포메이션이 높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연관관계의 정도를 사실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은 그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 스페시픽 뮤추얼 인포메이션들을 평균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연관관계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평균 연관 관계가 바로 mutual information입니다. 네. 그래서 이 IXI가 높다라는 거는 X와 Y 사이에 인과적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과적 효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앞서 말씀드렸던 조인트 엔트로피나 컨디셔널 엔트로피로 이제 이렇게 쪼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베이스 정리에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KL 다이버전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P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기준이에요. P의 기준에서 네, 로그 P 빼기 로그 Q예요. 네, 로그 P 빼기 로그 Q.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인포메이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P의 기준에서 네, Q의 평균 정보량 빼기 P의 기준에서 P의 평균 정보량이죠. 사실 이게 엔트로피입니다. 보시면 P의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얘를 소위 사실 컨디셔널 엔트로피라고도 뭐 사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물론 결합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P의 기준에서 Q의 인포메이션의 평균을 취한 것이고요. 얘는 P의 기준에서 P의 인포메이션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결국에 P의 기준에서 Q의 불확실성에서 P의 불확실성을 뺀 거예요. 네. P의 기준에서 Q의 불확실성 빼기 P의 불확실성이다. 근데 그냥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P의 뭐 ln P 빼기 ln Q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요. 이때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게 이제 P라는 분포와 Q라는 분포, 다시 말해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을 때 좀 생략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확률이란 거는 일반화된 논리 체계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경험이 다르면 일반화된 논리 체계지만 그 믿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카지노에 갔더니 1만 나오는 주사위를 수천 번, 수만 번을 봤으면 제가 갖고 있는 분포는 1에 굉장히 높은 확률을 줄 겁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공리나 그 확률 변수나 이런 것들의 정의에는 사실 위배되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아주 이성적이고 신을 믿는 분이라면 신은 공평하기 때문에 모든 면은 공평하게 6분의 1이 나와야지 라고 보시는 분은 당연하게도 6분의 1이라고 똑같이 통일을 시킬 겁니다. 근데 그분과 제 믿음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분의 확률도 확률의 공리를 만족하고 제 확률도 제 확률의 공리를 만족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하나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분포는 충분히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고 그 둘 사이의 차이를 재는 어떤 자로서 이 쿨뱅 라이브러 다이버전스라는 게 정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 자라는 게 당연하게도 길이는 항상 양수잖아요. 0 이상이니까 이 쿨뱅 라이블러도 항상 0 이상입니다. 네.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 P와 Q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생략을 해서 PX, QX 뭐 이런 건 좀 생략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미적분 2나 뭐 미적분 학에서 배울 때 확률의 이제 대소 관계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수의 대소 관계를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lnx라는 함수와 x-1이라는 함수의 대소 관계를 활용해서 그냥 부등식을 하나 만들어 주고 그걸 활용해서 이 마이너스 쿠벨 라이벌 다이버전스가 0 이하다라는 걸 증명해서 쿠벨 라이벌 다이버전스 항상 0 이상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당연하게도 이 쿠벨 라이벌 다이버전스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자랑은 달라요. 얘는 관점에 의존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P가 앞에 있냐 Q가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매저예요. 정의 자체가 달라집니다. P가 앞에 있으면 얘는 Q의 인포메이션을 P의 평균을 취한 것이고요. 얘는 인포메이션을 P의 평균을 취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PQ가 자리가 바뀌어 있으면 얘는 Q가 아니라 P가 되겠죠. P의 인포메이션을 Q의 평균을 취한 것이고 얘는 Q의 인포메이션을 Q의 평균을 취한 겁니다. 당연히 자리가 바뀌면 달라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아는 자랑은 조금 더 직관적인 성질이 빠져있는 조금 더 보편화된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런 자가 조금 더 맞는 거죠. 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재느냐라는 그 관점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하학적인 직관으로는 어디든 똑같은 자면은 다 똑같이 만족을 해야겠지만 그 관점이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쿨뱅 라이벌 다이버전스도 결국엔 이 분포 사이의 거리를 재는데 다만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시메트리 PQ의 자리를 바꿔도 같지 않다. 바꾸면 같지 않다. 그래서 시메트리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와 Q의 자리를 바꾸면 같은 거리를 나타내지가 않아요. 자, P에서 Q를 재는 거리와 Q에서 P를 재는 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정보 이론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통계 역학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E.T. 제인스라는 분이 오늘 가장 먼저 제가 소개해 드렸던 확률을 일반화된 논리로서 바라보는 관점을 처음 제시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E.T. 제인스는 양자역학을 연구하신 물리학자시자 통계 역학을 연구하신 이제
분이시고 확률론의 기초와 정보이론의 기틀을 닦으신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통계 역학을 일반적으로 정보이론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봤을 때 통계 역학이랑 확률론이나 통계학이라는 수학의 분야랑 정보이론이 사실은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공통점을 한번 발견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좀 잘하고 있는 통계 역학을 일반화를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통계 역학이 도대체 뭘 하는 학문이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복잡한 대상의 물리적 상태를 다루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스나 리퀴드 같은 어떤 앙상블들을 이렇게 봤을 때 걔네들의 미시적인 상태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샘플 스페이스로 묶어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체 분자들이 아래로 쭉 뭉쳐 있거나 위에 뭉쳐 있거나 가운데 한가운데 정렬되어 있을 수 있겠죠.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다루면은 너무 어려워요. 말 그대로 확률의 공리를 여기 하나씩 부여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묘수를 둔 게 사실 확률 변수입니다. 이 확률 변수는 사실 그래서 1하고도 많이 쓰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수많은 가스나 리퀴드의 미시 상태들을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는 실수나 자연수의 일부분으로 대응시키기 가장 좋은 건 사실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뭉쳐져 있는 상태의 에너지를 직접 계산을 했을 때 그 에너지의 분포를 우리가 뭐 이런 x라는 확률 변수로부터 유도된 px라는 확률 분포를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통계역학이라는 건 뭘 하는 거냐면 어떤 measurement를 취하는 거예요. f라는 함수를 취해서 이 x로부터 도출되어 있는 이 1라는 스페이스에 대해서 어떤 변형을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이 1라는 분포가 갖고 있는 이 px에 대해서 확률을 취해 주는 겁니다. 평균을 취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제 몸이 어떤 상태인지는 몰라요. 되게 불확실한 상태고 가능한 상태들은 이 샘플 스페이스에 다 있는데 제 체온이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어요. 뭐 36.7도일 수도 있고 36.5도일 수도 있고 36.4도일 수도 있고 뭐 0도일 수도 있고 100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여기에 제가 메저먼트라는 걸 취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평균을 취해 보니 이 가능한 모든 상태 중에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이 평균이 취해서 나온 값은 39.7도더라 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물리학이라는 거는 역추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36.7도라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라는 분포가 뭔지 알 것 같아 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1라는 분포를 모르는 거예요. 이 모르는데 36.7도를 재보면 이걸 가지고 역추적을 해볼 수 있겠네. 이 에너지의 분포가 뭐겠다라고 이 부분적인 지식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업데이트된 지식을 바탕으로 그러면 다른 특정 g라는 함수를 알 수 있겠네. 예를 들어 이건 사실 좀 인과적인 관련은 없지만 대충 이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온도를 쟀으니까 내 혈압을 그러면 알 수 있겠네. 내 혈압을 재봤으니까 내 체온을 추론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통계역학이라는 것 자체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역추적을 하는 추론을 통해서 역추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물리량을 추론해내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통계 물리학 자체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계적 추론이고 정보 이론에서 다루는 통계적 추론입니다. 그래서 사실 통계역학, 통계학, 정보 이론 모두 사실 통계적 추론을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 똑같은 학문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통계적 추론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맥시멈 엔트로피 에스티메이트라는 가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이 에너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걸 모를 때 얘네들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항상 맥시마이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argmax라는 거는 이걸 맥시마이즈하는 분포, 그 인자라는 건데 항상 어떤 분포를 찾아야 되냐면 우리가 측정한 이 측정 값을 만족하면서 확률의 정의상 1을 만족하고 합이 1인 걸 만족하는 그 두 가지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서 그 확률 분포 자체의 불확실성을 항상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왜 그래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오카메 면도날이라고 하는 철학적 담론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만 안다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체온을 36.7도라고 쟀으면 그것만 안다고 해야 되지 그 이외의 모든 가정들은 빼야 된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항상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는 것만 안다라고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엔트로피가 말 그대로 불확실성의 평균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의 평균을 높이도록 추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맥시멈 엔트로피 에스티메이트를 놓쳐버리게 된다면 말 그대로 제가 36.7도라고 제 혈압이 대충 뭐 뭐라고 뭔가 생각을 미리 하고 시작을 해버리면 잘못된 추론이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어찌 보면 겸손의 정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 통계역학도 그렇고 정보이론도 그렇고 통계학도 그렇고 항상 맥시멈 엔트로피 에스티메이트를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재밌는 것이 사실은 자유에너지 원리가 맥시멈 엔트로피 에스티메이트랑 사실은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맥스웰 람스테드가 정리를 한 건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해 드리겠지만 맥시멈 엔트로피 프린시플과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은 사실은 듀얼 관계라고 하는 수학적 관계에 동일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개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만 안다라고 표현해야 된다라는 이 정리가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이 모든 추론의 사실 근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우리가 모르는 이 상태에 대해서 변형을 가한 것의 평균을 취했을 때 어떤 통계값이 나오더라. 그리고 그 확률은 항상 정의상 1이어야 되더라. 근데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그 분포 중에 불확실성이 가장 큰 분포가 가장 우리의 파절한 널리지를 잘 표현하는 분포라는 것입니다. 네.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물리학이라는 거는 다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거 자체가 온도, 압력, 부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그래서 연력학이라는 건 이런 통계량 자체를 하나의 변수화를 하고 어찌 보면 그 확률 변수가 함수로 취해준 그 새로운 어떤 그거를 마치 변수화해서 다루지만 사실 하나의 스테이트에서 파생되는 모든 그냥 변수, 통계적인 그냥 평균값일 뿐입니다. 확률이란 기본적으로 일반화된 논리체계다. 그래서 기존의 0과 1이라는 두 가지의 이진 논리가 아니라 0부터 1 사이에 무한계의 실수로 확정을 해보자. 그랬을 때 확률의 공리는 아주 직관적인 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확률값이 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넌네거티비티와 전체 사건의 확률은 1이어야 된다라는 유닛 메저, 그리고 교집합이 공집합인 집합들의 합집합의 확률은 각 집합의 확률의 합과 같다라는 시그마 애디티비티라는 또 직관적인 이 가정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직관적인 모든 확률이 파생이 되고 정의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바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어떤 우리가 알기 쉬운 메저러블 스페이스로 대응을 시키는 함수를 사실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확률 분포가 있고, 그 확률 분포의 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공리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덧셈 규칙과 곱셈 규칙 같은 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고 유도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베이즈 정리도 유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이즈 정리에 있어서 베이즈 정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좀 소개해드렸고, 확률 기초론에서 마지막으로 그 확률 변수들 사이의 조건부 종속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이 확률 그래프 모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마코프 체인 모델을 소개해드렸고, 오더 1과 오더 2에 의해서 이 화살표와 노드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시로서 마코프 블랭킷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걸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다른 노드들에 대해서는 조건부 독립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최소한의 집합이고, 걔네들은 증명을 해보니 여기서는 충분 조건만 증명을 했지만 페런트 노드, 차일드 노드, 그리고 코페런트 노드만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셀이나 브레인에 대해서 물리적인 대상으로 도입이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변수화가 된 채로 도입이 되더라라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이제 나중에 추론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을 하거나 문제를 풀게 될 때는 팩터럴 그래프라는 걸로 다시 설정을 해서 그 화살표 하나하나를 이 프라이어와 라이클리후드 모델로 분해를 해서 전체 결합 분포를 표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보 이론 같은 경우는 결국에 핵심은 엔트로피인데, 엔트로피라는 건 결국에 어떤 연속적인 값이다. 그리고 전체 사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모른다라고 불확실하다고 가정했을 때 사건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동일하게 불확실성은 증가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그 사건이란 걸 임의로 사실 우리가 배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배분해도 사실은 똑같은 불확실성을 나타내야 되더라라는 점에서 이 세 가지 직관을 만족하는 유일한 폼으로서 이 엔트로피가 정의되게 됐고요. 이 엔트로피라는 것이 결국에 이 셀프 인포메이션의 평균이라는 폼으로 취해지게 된다는 점에서 이 사실은 셀프 인포메이션을 한 사건의 불확실성이라고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와 셀프 인포메이션은 각각 얘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사실 정의가 전체적으로 되는 것이고, 얘는 하나의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 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서프라이즈한 것이고 언설튼티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엔트로피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주어진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훨씬 더 불확실하고 훨씬 더 서프라이즈한 것입니다. 네,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유용한 정의들이 있고, 여기서 조인트 엔트로피, 컨디셔널 엔트로피,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다뤄봤고요.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에서 유의할 점은 이것이 조건부이긴 하지만 이 두 확률 변수 모두에 대해서 이 확률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이 사실은 이 뮤추얼 스페시픽 인포메이션의 이제 평균값이라는 점에서 이 스페시픽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이 조건부 확률과 일반 확률의 연관관계, 사실은 이제 셀프 인포메이션의 차이라는 점에서 연관관계의 정도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그것들의 평균이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KL 다이버전스는 서로 다른 하나의 확률 변수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이제 분포의 차이를 표현하는 방식이고, 그 표현하는 방식은 0 이상이긴 하지만 이 PQ의 자리가 바뀌면 값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시메트리라는 대칭성 조건은 만족하지 않더라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통계 역학이라는 것, 그리고 통계학이라는 것, 그리고 정보 이론이라는 것은 모두 사실
이 맥시멈 엔트로피를 만족하면서 자신의 이 파절한 이 부분적 지식을 가장 잘 추론해내는 과정, 그리고 그거를 활용해서 다시 예측해내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실제로 고전적인 통계 역학을 굉장히 일반적으로 확장을 하고 기존의 고전적 통계 역학이 다뤄내지 못하는 분야를 더 확장시킨 공로로서 사실 E.T. 제임스가 굉장히 엄청나게 유명한 사실은 물리학자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1, 2장에 대한 요약이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 KL 다이버전스가 비대칭이라서 그 비대칭인 거에 함의가 있는지, 그리고 그냥 두 개를, 그러니까 뒤집은 거를 두 개를 더 해가지고 평균 내서 정의하는 S가 들어가는,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냥 비대칭이 아니게 만드는 다이버전스 정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있죠. 네. 왜 굳이 KL 다이버전스를 쓰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KL 다이버전스의 함의에 대해서 그 시메트리가 없는 사실 이걸 메트릭이라고 그러거든요. 서로 다른 두 대상의 관계를 재는 거기 때문에 룰러예요. 그냥 잔데 왜 이게 비대칭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대칭일 이유가 없어요. 사실 대칭이어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추가적인 가정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두 대상의 차이를 잴 때 관점을 무시한다라는 게 사실 더 이상한 거예요. 자를 잴 때는 어디서부터 잴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P부터 재든 Q부터 재든 똑같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인간의 기하학적 직관에 사실 속은 거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조금 더 확장적이고 추상적인 매트릭은 원래 시메트리가 없는 게 조금 더 일반화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시메트리가 없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 어떤 하나의 관점에서 조금 더 그 관점을 채택해서 보겠다라는 점에서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서로 그 PQ의 자리를 바꾼 뒤 그 두 개의 다이버전스의 평균을 취해서 사용한 매트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이제 시메트리를 만족시켜 주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만족시키는 시메트리를 만족시킨 그 매트릭 같은 경우는 그 용도가 따로 네, 정의가 네, 젠슨 다이버전스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특수한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그거 말고도 젠슨 다이버전스 말고도 사실은 그걸 정보기하학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라는 수학 분야에서 굉장히 깊게 다루는데요. 거기서는 뭐 F 다이버전스, K 다이버전스, 뭐 H 다이버전스, 알파 스퀘어 다이버전스 엄청나게 많은 서로 다른 두 확률 분포 사이의 거리를 재는 분포가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정말 유용한 수학적 정리를 찾아내기 위한 도구로서 정의가 되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쓰려고 하는 능동 추론에 있어서는 사실 KL 다이버전스가 가장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정의했던 이 셀프 인포메이션이라는 점, 이 마이너스 로그라는 게 셀프 인포메이션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추론을 할 때 외부 세상에 대해서는 모르고 결국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단순한 분포로부터 추론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P라는 것으로부터 모르는 Q를 추론해야 된다는 점에서 네, 이 P의 관점에서 이 Q라는 정보의 평균 또 마찬가지로 내가 갖고 있는 P라는 분포로부터 내가 갖고 있는 P라는 분포의 네, 불확실성과 정보의 평균 그것 사이의 차이라는 것은 사실 내 관점에서 Q의 정보와 P의 정보 바깥의 정보와 내 정보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사실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보 이론적 관점에서는 KL 다이버전스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에이전트 입장에서 외부에 있는 정보를 추론해낼 때는 가장 합리적인 매트릭인 것이죠. 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네, F 다이버전스 중에서 사실 KL 다이버전스가 그렇게 막 강한 조건이 있는 매트릭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시메트리가 없다라는 건 사실 시메트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그 가정이 빠졌다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약한 조건이기 됩니다. 네. 그래서 약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사실 조금 더 확장적인 면도 있는 것이죠. 네.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감사합니다.